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지원 AI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1시 11분쯤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불 2단계는 예상되는 피해 면적이 50에서 100헥타르 미만일 때 발령됩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헬기 31대와 인력 13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인제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데다 바람이 강해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인제군은 산불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일부 주민이 기린면 생활체육관에 대피한 상태입니다. 고성군과 속초시 등 인근 시군도 산불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주민들에게 사전 대비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산불이 확산됨에 따라 도로공사는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 내촌 나들목부터 양양 분기점, 동홍천부터 내촌 구간을 전면 통제하고 국도로 우회 조치했습니다. 올림픽 도시 평창군의 인구 감소세가 심각합니다. 주민들이 심리적 기준선으로 여기는 4만 명 선도 붕괴 위기인데요. 평창군은 인구 4만 사수 총력 추진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전 세계에서 28만 명이 넘는 관광객과 선수들이 찾을 정도로 평창은 북적이었습니다. 당시 평창군 인구는 42,610명. 올림픽 이후 평창군 인구는 계속 줄었습니다. 지난 3월 인구는 4만 90명. 평창군은 심리적 저지선인 인구 4만 명 붕괴를 코앞에 두고 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군은 최근 인구 4만 명 사수 총력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전입지원금을 기존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으로 전입하는 즉시 5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할 경우에 추가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또 관내 기관에 근무하면서 인접시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에 대한 주소 이전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평창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 30여 개 기관이 모여 평창사랑 주소갖기 회의를 갖고 주소 이전에 대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 중 하나는 교육. 평창군은 교육 인프라 확충과 중장기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교육, 또 청소년 교육, 또 대학생 장학금 지원 정책, 그리고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머물고 또 그 일자리, 또 창업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정책을 평창군은 최근 스터디 카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G1 뉴스 정창영입니다. 태백 지역 교육 복합 공간인 꿈탄탄 이음터 건립 사업이 정부 공동 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지난 2023년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선정된 태백시 꿈탄탄 이음터 건립 사업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공동 투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국비 등 450억 원이 투입돼 옛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교육도서관과 평생학습관 등이 조성됩니다. 이철규 의원은 학교 복합시설을 활용해 돌봄 환경을 개선하고 저출생이나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 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기초영농기술 교육을 시작합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18일까지 매주 수요일 8주간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귀농귀촌 관련 정책과 지원제도, 농기계 활용법, 정착 설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교육 신청은 춘천시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홍천 산나물 축제가 다음 달 3일부터 사흘간 홍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7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에는 곰취와 병풍취, 부지갱이, 누리대 등 다양한 산나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물 지리적표시 제46호로 등록된 산마늘, 홍천명이도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산나물 모종 심기, 떡 매치기, 산나물 전시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열립니다. 최근 3연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던 춘천시민축구단이 시즌 첫 홈경기에서 아쉽게 패했습니다. 춘천시민축구단은 오늘 오후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주 경기장에서 열린 K3 리그 대전 코레일 FC와의 경기에서 전반 1분 만에 나온 실점을 만회하지 못하고 1대 0으로 패했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 춘천시민축구단은 K3 리그 6위로 내려앉았고 대전은 1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경기는 장애인의 날 주간을 맞아 춘천 지역 장애인 학생들이 선수 등장을 함께 했고 경기에 앞서 지역 기업과의 후원 협약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올해 첫 녹차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상기온으로 수확 시기가 늦어진 데다 소비는 줄고 인건비는 늘어나 농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현장 KNN 안영기 기자입니다. 언덕을 따라 펼쳐진 계단식밭에 차나무가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나무마다 솟아난 싱그러운 찻잎을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가장 먼저 자라난 어린 찻잎이 조금이라도 상할까 조심스레 옮겨 담습니다. 경남 김해 지역에서 나는 이 장군차는 2000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전통차입니다. 품질이 우수하고 고유한 향을 가지고 있어 차 애호가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상 고온과 잦은 가뭄으로 생장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수확 시기가 열흘이나 밀리면서 24절기에서 고구가 오기 전에 따야 하는 최상등품 우전은 수확조차 못했습니다. 시기가 그만큼 늦어졌죠. 고구 전에 차를 따서 좋은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고구 전에 비가 없고 날씨는 춥고 그래서 냉해를 많이 입어서 이제 지금 조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커피 수요는 갈수록 느는데 싼 값에 들여오는 중국산 차에도 치이다 보니 차값은 10년째 제자리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력 부족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구해야 하는 등 인건비까지 느는 삼중고에 시달립니다. 우리 한국차가 지금 사실 잘 안 팔립니다. 안 팔리는 반면에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차 농사 짓는 사람이 다 힘든 걸 알고 있습니다. 장군차를 알려야 되다 보니까 브랜딩 쪽으로 해갖고 6차 산업으로 저 카페를 차렸습니다. 우리나라 차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경남의 찻잎 수확은 이번 주 김해를 시작으로 하동 등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KNN 안영기입니다. 삼척시가 지역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입니다. 다음 달 7일부터 3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가맹점의 상품권 부정 수취나 제한 업종 운영, 상품권 결제 거부 등이 대상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행재정적 처분이 내려집니다. 태백시가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 택시 면허 양도 양수 조건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2년 이상 태백에 거주했을 때만 면허 양도 양수가 가능했지만 신청일 기준 태백에 거주하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무사고 운전 경력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지원 AI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